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혼잣말이 늘고 기다릴 일도 줄어든 요즘.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마지막 봄 같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도 남은 건 낡은 찜질방 침대 한 칸뿐이네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기억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라도 마음이 조금 덜 시릴 수 있으니까요. 20살에 서울로 상경해 처음으로 막노동을 시작했을 때 제 손엔 장갑 하나와 도시락뿐이었습니다. 그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죠. 나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눈빛이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오직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땐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둘째가 태어났을 땐 2배로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그 애들이 잘 자라기만 한다면 내 등짝이 다 닳아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루 2탕, 3탕씩 일하면서도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한 번 밀린 적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할 때 전세자금도 다 제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 없었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던 그때가 제겐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고요. 입이 무겁고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고단한 하루 끝에 식탁 너머로 건네는 그 사람 눈빛 하나면 저는 또 견딜 수 있었어요. 노후 준비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죠. 제 통장에는 언제나 잔고가 바닥이었지만 아이들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빠지지 않게 하려 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아이들이 자리 잡고 나면 우리 둘만을 위한 여행도 한번 가보자고 아내와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띵하다며 식사도 거른 채 누워 있었죠. 괜찮겠거니 하고 나섰는데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아내는 의식조차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며 손을 꼭 잡았는데 그게 그 사람 손을 잡은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다고. 치료비가 얼마냐고 묻자 당장 5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망설일 틈도 없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아내랑 살던 낡은 집이었지만 그 집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니까요. 빚도 냈습니다. 급하게 급전을 돌렸고 가진 건 다 정리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사정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겠지 싶었죠. 첫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출이 많아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며 미안하다고만 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단칼에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모가 병원에 있다는 걸 듣고도 오지 않는 그 마음이 서운하고 무너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아내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한쪽 팔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 사람의 눈동자에는 늘 물기가 맺혀 있었죠. 그 눈빛이 매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를 오가다 어느 봄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제게는 너무도 짧았던 작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들려줄 수도 받지도 못한 채 그 사람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수술비와 병원비, 요양병원 비용까지 손에 쥔 게 없으니 갈 곳도 없더군요. 살던 집은 이미 팔렸고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싸구려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폭 좁은 방,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하나. 밤엔 쿵쾅대는 발소리와 옆방 코 고는 소리에 잠도 편히 못 잤습니다. 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고 아내의 부재가 집안뿐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비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둘째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워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하고 끊더군요. 다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허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그 애들 뒤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조차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그날 밤 고시원 창가에 앉아 흐려진 유리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반사된 내 모습이 참 낯설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딱히 이유도 목적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지금의 제 몫이라 여겼습니다. 고시원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밀린 방세 때문에 주인에게 눈총을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달라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쪽방에서 짐을 싸서 나온 날 저는 한동안 손에 짐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넘기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동료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공사장 일용직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쓸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젓는 일은 내 몸에 익숙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엔 구석에서 김밥 하나에 물 한 컵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대화도 잘하지 않았어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리는 분위기도 있었고 조소 섞인 말투도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벌겠다고 저렇게 악착같이 나오냐는 소리에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누구에게 손 내미는 게 더 수치스러웠으니까요. 나를 부끄럽게 만든 건 그들이 아니라 외면한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받아서 찜질방에서 하룻밤 묵고 남는 돈은 빚 이자에 보탰습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내일도 해는 뜬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두 발로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6시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발판이 미끄러웠고 다들 조심하라고 말은 했지만 다급한 일정에 모두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철제 발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병원에 가라는 주변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비며 치료비,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신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 몸을 지탱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누워 있으면서도 저는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걸어야 했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팡이의 의지의 거리를 나섰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낯익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 제가 있었죠. 처음엔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리어카를 끌면서 어깨는 쑤시고 손등엔 작구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리어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삶을 끌고 가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폐지를 팔아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아침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사람 눈 피하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벽 5시쯤이면 일어납니다. 찜질방 구석 한 칸에 몸을 웅크리고 자다 보면 자연스레 깨어나게 되죠. 어깨와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리지만 그래도 눈을 떴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욕탕에서 대충 몸을 씻고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섭니다. 겨울엔 손끝이 얼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 출근 전 조용한 도심거리를 돌며 폐지와 빈 병을 주워 담습니다. 회사 앞, 식당 뒤편, 고물상 옆 어디든 제 일터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제 곁을 지나가지만 저는 그들이 남긴 것들로 하루를 꾸려갑니다. 어느새 제 손에는 두툼한 장갑 자국이 남았고 얼굴엔 햇볕에 그을린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에 제가 부끄럽진 않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오는 저녁이면 사물함에서 꺼낸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유난히 짠맛이 덜합니다. 같은 방에 머무는 사람들과 가끔 눈인사를 나눕니다. 대부분은 사연 많은 이들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업 망한 사람, 그냥 외로운 사람들 다들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밤마다 찜질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후회는 없나? 아니요. 저는 제 몫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키웠고 아내 뒷바라지도 했고 지금은 나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을 때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나를 버린 이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오늘 하루도 견뎌낸 저 자신에 대한 조용한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죠. 저런 노인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하는 눈빛과 말투. 처음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냥 바람 소리처럼 흘려보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해서 내가 작아질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찜질방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살아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날 고물상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아저씨는 참 묵묵히 잘 버티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보다 그런 한마디 따뜻한 말이 더 깊이 남는다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다시 리어카를 밀 힘이 생깁니다. 가끔 지나가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면 마음 한켠이 저리도록 따뜻해집니다. 내 자식들에게 듣지 못한 말인데 모르는 아이에게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런 낯선 따뜻함이 조용히 제 마음을 덮어줍니다. 지금 제 삶은 변변찮은 잠자리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당당히 아파도 조용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도 제 삶을 걸어갑니다. 봄이 되면 아내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었지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눈동자, 그 안에 담긴 미안함과 고마움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살아서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이 연결돼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 없이 맞는 봄은 어쩐지 공하고 차갑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족 단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부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는 할아버지들. 그런 모습을 볼 땐 괜히 마음 한쪽이 시립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지 하고 중얼거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냐? 아버지는 잘 버티고 있다. 단 한 줄 짧은 문장이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접은 지 오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해준 것들 다 잊었느냐고.
내가 어린 시절 아플 때 밤새 병원 복도에서 내 이마를 짚으며 울던 그 아버지를 기억이나 하느냐고. 하지만 이젠 그런 질문도 마음속에만 남겨둡니다.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내게 남은 건 오직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새벽 찬바람을 이마에 맞으며 찜질방 창밖에 비친 달빛을 보며 그렇게 조용히 나를 다독입니다. 버려졌지만 저는 끝내 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낸 인생이라 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비록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왔으니까요. 사람들은 지나가듯 말합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하시냐고 하지만 그 말에는 삶을 모르는 가벼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 그렇게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버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하루를 살아내는 게 기적이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따금씩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인생을 되짚어보곤 합니다. 젊은 날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너무 참고 살지 말라고, 너무 다 내어주지 말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너 참 잘 살아왔다고, 내 몸을 다했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 어디에도 당신의 이름 석자 남지 않아도 그래도 당신은 헛되이 산 게 아니라고요. 가끔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안부 한마디, 밥은 먹었느냐는 한마디. 그런 게 그렇게 소중한지 살면서 왜 몰랐을까요? 이제 와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건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버려졌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외면당한 당신의 삶도 세상에 반드시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걸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걷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걷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제 이야기를 안고 걸을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하루가 조금씩 더디게 흘러갑니다. 폐지를 줍는 발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리어카를 밀다 보면 숨이 찰 때가 많습니다. 찜질방 온돌 위에 누워 있으면 이따금씩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쯤 여기를 떠나게 될까? 누가 울어줄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느 날은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오는 꿈이었죠. 당신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걷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더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내 할 일이 하나쯤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끔은 혼잣말을 합니다. 잘했다, 오늘도 버텼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귀가, 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배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토닥이는 법을 배운 것이 제겐 제일 큰 위로입니다. 밥 한 끼, 따뜻한 물 한 모금, 낡은 운동화 속에 들어있는 양말 하나.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늙어선 보이더군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도 버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고물상 사장님에게는 제 리어카를 넘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내일 거리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해도 이 리어카는 누군가에게 또 필요할 테니까요. 그동안 이 리어카 덕분에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내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삶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오히려 탓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왜 더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참고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나만은 안다. 이제 제 삶은 많이 비워졌습니다. 소유한 것도 만날 사람도 기대할 누군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삶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마음이 지금의 제 전부이자 전성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며칠을 따뜻하게 해주더군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로운 당신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그 자체가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